안녕하세요. 반자칭 영어학습 전문가 상변승입니다. 오늘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고등학교 학생들, 뭐 중딩도 마찬가지지만 고딩들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3들을 예로 들게요. 제가 아무래도 고3을 가장 많이 보았기 때문에 고3들은 3월 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합니다. 3월 달에 막 그 기출문제 이렇게 넘기나요? 큰 거. 보통 8절이라고 하나요? 그 사이즈로 돼 있는 기출문제집을 풉니다. 이 기출문제집을 푼다는 거지 수능이나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들을 푼다는 얘기인데요. 그거를 이쪽 업계에서는 양치기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치기라는 말이 문제를 엄청나게 푸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썰렁한 말로 이렇게 합니다. 양만 열심히 치다 보면 목동밖에 안 된다. 양치기 너무 열심히 하면 목동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목동 분들을 폄하하기 위한 발언 아닙니다. 제 말은 그 아이들이 영어 열심히 하는 건 수능 영어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다 목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능 영어를 잘 보는 게 아니라 양을 잘 치는 사람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수능 영어 잘 보지 못한다고요. 양치기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점수를 올려주는, 실력을 높여주는 역할이 아닙니다. 근데 아이들은 문제풀이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점수가 올라간다는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만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실력이 80점인 학생이 있어요. 이 80점인 학생이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하면 80점에 수렴된 점수를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받는 성적은 시험에 적응이 안 되면 70점밖에 안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근데 이 70점이었던 아이가 문제를 계속 많이 풀게 되면 시험 적응이 되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진짜 실력이라는 80점에 수반하는 점수를 받게 된다고요. 이게 양치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양치기는 내 실력과 실제 점수 간의 괴리를 좁히는 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양치기다. 근데 학생들은 그거를 고등학교 3학년 때 보통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한다고요. 근데 이게 웃긴 게 10점이 올라가잖아요. 10점이 올라가니까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요 처음 맛본 즐거움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왜 빠졌을까요? 아무것도 모를 때 했는데 잘 되거든요. 그리고 영화 타짜 같은 것도 보면 초반에 일부러 이뤄주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주식으로다가 돈 꽤 옛날에 해먹은 적 있거든요. 한 3, 4천만 원 날린 것 같은데 주식하다가 그때 그 전에 쉽게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주식으로 쉽게 1,000만 원을 버니까 대담해지더라고요. 이게 쉬운 거구나.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작은 성공 때문에 더 큰 실패를 맛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10점이란 점수가 올라가니까 야, 이거 문제만 풀어도 점수가 이렇게 오르네. 그럼 계속해서 앞으로 푼 만큼 하면 또 20점, 10점이 오르고 또 10점이 오르면 내 목표 점수 이룰 수 있겠어. 아니요. 점수는 계속 쭉쭉쭉 올라가다 이렇게 수렴돼서 고정된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양치기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 되게 특이한 현상이 보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얘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재종반에 있었을 때 얘기예요. 기숙학원에 있을 때는 얘기인데 되게 고집센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맨날 문제만 풀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그래서 이제 학원 담임 선생님은 학생들이 잘못 공부하는 거를 고쳐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을 제가 교무실로 불러서 상담을 해줬습니다.
너 이렇게 공부하면 절대로 점수 오르지 않아. 너는 지금 양치기만 하고 있고 너의 기본적인 실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공부를 하고 있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학생이 고집이 너무 세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고집이 세서 아이들이 뭐 할아버지라고 그때 불렀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고집이 세신지는 모르겠는데 요 별명이 할아버지였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 학생이 재밌는 게 3월 달부터 모의고사 보잖아요. 3월, 4월, 재종반은 매달 모의고사 봅니다.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쭉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 학생의 원점수는 계속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올라갔다는 얘기 아니라 계속 변했어요. 변동성이 있었어요. 근데 기막힌 게 뭔지 아세요? 저 놀랐습니다. 모의고사에 백분위 성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분위 성적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상대평가의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는 상대평가 시절이었고 상대평가의 등급이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83%면 83, 쭉 83. 그 학생이 학원을 그만둔 날 아직도 기억납니다.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직전일이었어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직전일에 이 학생이 학원을 그만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결과도 83% 나왔을 게 뻔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양치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안정적인 내 실력에 맞는 점수입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해야 하는 것은 이 실력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 성적이 차라리 변동이 있는 게 낫습니다. 백분위도 막 움직이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너무 고르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정체되어 있는 거고요. 그 방법은 지금 그 성적이 최고 득점의 수준이 아니라고 했을 때는 공부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공부 방법의 가장 흔한 예가 양치기다라는 겁니다. 고3들 고3 때 양치기 하고 있는 거 보면 저는 이제 갑갑해요. 물론 저희 학원 다니는 애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죠. 너희들 문제 지금 풀지 마. 기출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나중에 그 정도 수준의 품질의 문제를 만나는 거 거의 힘들어.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들 이상한 거 되게 많습니다. 사설 모의고사들 뭐 강사 이름 나오는 것들 중에도 좋은 것도 있지만 이상한 것도 많아요. 그런 거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이상한 거 만약에 이상한 걸 만나가지고 이상한 거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수능에 역효과 난다. 실제로 역효과 납니다. 그래서 수능과 가장 흡사한 최고 품질의 문제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문제는 기출 문제가 있잖아요. 그 기출 문제는 마지막에 우리가 양치기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할 때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양치기 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인 실력을 키워주지 않는다라는 입장에서 양치기는 도움이 안 되는 거고요. 가장 좋은 문제를 나중에 쓸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막 양쳐버리면 이거 제대로 학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문제 버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또 나중에 푼 문제를 또 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버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에서 기출문제 가지고 양치기 하는 거 안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선생님 기출문제 아닌 거 가지고 양치기 하면요? 그것도 그리 권장되지는 않습니다. 나쁜 문제를 막 풀다 보면 거기 익숙해지고요. 거기 익숙해지게 되면 나중에 좋은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 학생 중에 기숙학원에 있었던 학생입니다. 저희 반 학생은 아니었고요. 문과의 탑반에 있던 학생입니다. 천재 같은 애가 있었어요. 사설 모의고사를 보게 되면 사설 모의고사에서는 항상 전국에서 순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럼 사설 모의고사 보면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야 얘는 무조건 서울대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이 근데 신기하게 평가원 모의고사는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하고 평가원 모의고사는 문제질이 다릅니다. 사설 모의고사는 잘 나오고 평가원은 안 나옵니다. 수능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수능은 평가원과 성격이 똑같은 시험이지 않습니까? 수능 점수가 그렇게 잘 안 나왔습니다. 서울대는 못 갔어요. 서울 안에 있는 약간 이름 있는 괜찮은 대학을 가긴 했는데 그 학생은 그 사설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대 안 가면 이상한 학생이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설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서 사설 모의고사에 적응해서 사설 모의고사 잘 나온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가원 모의고사, 수능 기출문제 이런 거를 잘 풀어서 나중에 수능을 잘 보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고3 학생들이 갖고 있는 학습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양치기라는 것을 다뤄봤습니다. 이제 3월달 되게 되면 분명히 학생들 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아, 난 고3이다. 근데 사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수능 날 고3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수능까지 1년이 남은 거니까 수능 날에 물론 정확히 1년은 아니겠지만 날짜에 따라서 며칠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수능 날 고3이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보통 3월 개학하게 되면 고3이라는 착각을 많이 하고요. 이게 첫 번째 잘못된 생각.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면 점수가 오른다라는 두 번째 잘못된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학생들한테 이런 거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 고3은 수능 날부터 시작이구나. 아, 양치기는 나의 실력 자체를 끌어올려주지 못하는구나. 양치기에서 올라가는 점수는 내 실력이 올라간 게 아니라 내 실력에 맞는 점수를 찾아가는 과정이구나. 아, 양치기만 열심히 하면 목동밖에 못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다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분들 모두 영어에 있어서만큼은 좋은 미래가 생기실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